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래서 정의는 조직에 충성하는가 사람에 충성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가변TV입니다. 네, 간단하게 의원님 소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동안 5선 의원으로서 왕성한 의정 활동하다가 요즘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 만들기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대선 시기라서 사람들이 많이 대선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저희가 질문을 드릴 게 있어요. 예. 일단 간단하게 첫 번째 주제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새 대선 시기라 많은 분들이 대통령 후보들에 관심이 많죠. 그 중에서 가장 핫한 화제 대통령 후보 윤석열 후보가 있는데요. 윤 후보의 트레이드마크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라는 말을 나오게 된 원인이 의장님이라 들었는데 이게 맞나요? 맞습니다. 어떻게 이 얘기가 나오게 된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2013년도 서울고등검찰청에 국정감사를 가가지고 그때 세간에 아주 뜨거운 화제가 국정원 댓글 사건이 터졌을 때입니다. 그때 그 윤석열 검사는 여주지청장을 했고 그래 하면서 국정원 댓글 사건의 담당 검사로 활동을 했는데 그때 활동하는 모습이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사실 사람에 충성하는 모습이 보여가지고 그렇게 되면 검찰 조직이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래서 정의는 조직에 충성하는가 사람에 충성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의장님 질문이 조직을 사랑하는가 사람에 충성하는가인데 왜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된 거죠? 그때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면서 또 그 시점에 검찰총장의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총장의 편을 드는 모습 같이 보였고 또 그렇게 되면 검찰 조직의 와해가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진정으로 검찰을 사랑한다면 조직에 충성해야 되고 사람에 충성한다면 총장에 충성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정의는 총장에 충성하는가 검찰에 충성하는가 다시 말해서 조직에 충성하는가 사람에 충성하는가 이렇게 제가 질문을 던지게 된 거죠. 정권이 바뀐 후에 윤석열 지검장이 식사 제안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근데 그때 의장님이 튕기셨다고 들었는데 네. 혹시 메뉴가 마음에 안 드시나요? 왜 그게 튕기셨죠? 아니고 윤석열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장에 그 임명이 돼가지고 저녁 식사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때만 해도 사실 박근혜 탄핵에 대한 감정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윤석열 검사는 박근혜 탄핵의 특별검사 특검이 구성이 됐을 때 검사로서 활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인 검사로 활동하다 보니까 세간에는 마치 윤석열 검사가 박근혜를 탄핵시킨 주범이라고 오해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때는. 그래서 제가 같이 자리를 할 수 없다. 그러면은 결국 지금은 같은 한패인 친구? 깐부? 이렇게 됐다고 들었는데 그럼 언제부터 이런 깐부로 되신 거죠? 그러다가는 세월이 흘러가지고 2019년도 7월에 윤석열 검사가 검찰총장에 취임을 합니다. 근데 그해 9월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을 하는데 그때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부의 인사에 대한 난맥상을 지적하고 나왔죠. 그래서 제가 봐도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를 하는 게 원칙도 없고 정말 제대로 된 인사를 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기한 문제들에 정말 타당성이 있고 그래서 제가 계속 윤석열 총장이 이제 그러한 문제를 부각시키도록 제가 뒤에서 거들었죠. 다시 말해서 아마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의제의라 그럴까 그런 역할을 하도록 했죠. 정치적으로는 그러면 멘토 역할을 하시는 일종의 그런 셈이죠. 지금은 윤 후보와 같은 동네 친구 느낌이시겠네요? 지금은 뭐 아무래도 정치하면 제가 좀 더 오래 세월 하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보다는 조금 경험이 있다고 할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서로 이제 격의 없이 지금 나라 걱정을 함께하는 동반자 관계에 있죠. 지금 만지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당근이 아닌가요? 이건? 여기 당근이죠. 뭐 지금 뭐 네. 정감리 하면 당연히 당근이 트레이드마크고 지금 지금 대통령 하면 윤석열이 당근이고 그 동네 친구 윤 후보님에게 영상 편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운명이 우리 윤석열 후보의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가는 과정은 어렵고 힘들지만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린 만큼 최선을 다해 주셔가지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살아 숨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저 역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악연이었다가 지금은
같이 한 배를 탄 동반자가 됐다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사람이 원래 싸우고 나면 더 친해진다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윤석열 후보하고는 2013년부터 수년간 사실 악연이 좀 지속됐지만 지금은 대한민국을 구하는데 서로 동반자 관계로서 힘을 합치는 그런 상황에 처했죠. 마지막으로 요즘 핫한 게임이죠. 밸런스 게임이라고 하시나요 혹시? 예.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에 답만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의장님이 이준석 당 대표와도 친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만약 물에 빠진 두 명이 있는데 한 명만 구할 수 있다. 누구를 구하시겠습니까? 이준석, 윤석열. 지금은 대한민국 운명이 윤석열 후보의 어깨에 달려있기 때문에 당연히 윤석열 후보를 구제해야죠. 젊은 당대표인 이준석 후보는 물에 떠내려가도 된다. 아직까지는 뭐 지금은 대한민국 운명이 걸려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치를 다시 하려고 하시던데 제일 하고 싶은 것은 꼴랑 2년이지만 국회의장 되기, 재선 절대 못하는 울산시장 4년 되기. 저는 정치를 더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위기를 맞고 있는 울산을 위해서 마지막 봉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4년이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쏟아서 울산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려고 할 뿐입니다. 부의장까지 하셨는데 의장은 되기 싫으시고요. 이제 가볍게 또다시 여의도로 간다는 것은 순서도 맞지 않고 제가 시장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이 위기에 울산을 구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하려고 그러는 거지 시장 자리가 탐나서 하는 것도 절대로 안 해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울산 시민분들께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들께 한마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시민 여러분 정말 다가오는 3월 9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체제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느냐 그렇지 않냐가 달려있는가 하면 또한 다가오는 6월 1일 지방선거 역시 우리 지역 발전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울산이 지금 경제적 위기를 맞이하면서 인구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나서야 합니다. 3월 9일 대통령 선거,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나라와 지방을 구할 수 있는 후보가 과연 누구인지 잘 판단하시고 반드시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의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 말이 어떻게 세간에 나오게 되었는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괜찮았나요? 앞으로도 더 재밌고 유익한 컨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뵐 테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